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결산 수정사항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하루에 몰아서 10개씩 듣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씩 반복하시는 게 좋고요. 자, 우리 회계에서는 결산 수정사항 무지 중요하죠. 이론 시험에서는 물론이고 실기에서도 한 두세 문제는 기본이죠. 보통 세 문제 출제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회계 1급은 세 문제 정도로 끝나지만 나중에 세무로 넘어가잖아요. 5문제 나옵니다. 결산만 5문제 나옵니다. 실기에서도. 실기의 결산 수정사항 있잖아요. 5문제 나옵니다. 이론에서는 물론 한두 개 나오겠지만 이론에서는 뭐 회계 원리 통틀어 8개잖아요. 8개. 넘어갑니다. 일단 결산 정리사항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 기본서 지금이라도 복습하세요. 뭐 기말재고 자산이라든가 더 어려워지면 감모 평가 손실까지. 제가 하는 말이 중국말로 들리고 나란 말씀이 아니야. 왜 이렇게 말도 안 나오지 요즘은. 강의를 매일 안 해서 그래요. 어쨌든 죄송해요. 어쨌든 그래서 기말재고라든가 유대감, 유가증권, 즉 단기매매나 매도가능증권 평가, 그리고 대손, 감가, 선미미소,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송호품 정리, 그리고 현금가부족 정리, 법인세 추산, 부가세 계정 정리, 막 이런 것들이 외화환산, 외화환산 이런 것들이 다 결산 수정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결산 수정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복습삼아 항상 문제 풀 때는 한쪽에 문제집 풀고 한쪽에는 이론서도 봐야 돼요. 이론서와 문제집 같이 보면서 하세요. 같이. 그럼 이론 강의 듣고 복습한 다음에 문제 풀고. 근데 참 그런 얘기 안 했구나. 이번 찍을 때는. 이론 한 번 들으면 문제가 술술 잘 풀려요?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이상한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전 대학교 전공 과목인 회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니 강의 한 번 들었다고 문제가 잘 풀린다고? 그게 말이 안 되지. 그 천재지 천재. 회계 천재입니다. 그죠? 안 풀려요. 당연히 안 풀리지. 그러면 어떻게 하랬어요? 비슷한 건 했는데 만약에 1번을 풀었어. 그럼 1번을 풀었으면 1번은 5, 2번 못 풀었어, 3번 못 풀었어, 4번 풀었어, 5번 풀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1회도 갈 때. 근데 2회도 갈 때는 이미 1회도 갈 때 푸른 것은 안 봐도 뻔한 거야. 이제 너무 쉬운 거지. 근데 2회도 갈 때는 이제 못 풀었던 걸 푸는 거지. 풀었는데 풀렸어. 다행이죠. 근데 풀었는데 또 못 풀었어. 모르겠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요럴 때 질문하시는 거죠. 요럴 때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모를 때 질문하면 안 돼요? 물론 해도 되긴 되지. 해도 되긴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이 복습이 안 된 거죠. 그럼 이런 게 어느 정도 기본 자세가, 운동으로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이 무슨 운동을 하든 최소한의 기본적인 체력이나 기본적인 자세가 잡혀야 그 다음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기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체력을 갖추고 기술을 배우는 거지. 그게 모든 스포츠든 모든 학문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못 풀 때는 당연한 거야. 근데 이 시점에서 질문하면 중요한 건 답변을 받아도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구나. 이거 몰랐네. 죄송해요. 1회도 갈 때 5 못 풀었다 풀었다 이렇게 가다가 2회도 갈 때 이거 무시하고 요건 풀었으면 다행인데 요걸 못 풀었다. 그러면 이때는 질문하시랬어요. 근데 1회도 갈 때 질문해버리면 중요한 건 답변을 드려도 이 뭔 소리야 또 이렇게 돼요. 그럼 답변도 의미가 없고 답변 들어도 짜증나고 막 이러니까 적어도 1회도 갈 때는 모르면 모른다고 메모만.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어요. 좀 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부분 있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모르지? 이렇게 메모하는 거지. 메모해두면 나중에 2회도 갈 때 딱 보자마자 이럴 수도 있어.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질 수도 있어. 이걸 왜 몰랐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두 번째 봐도 모르겠다. 이럴 때는 질문하시면 돼. 아셨죠? 지금 저희 카페 같은 경우 또 저희 유튜브 이거 채널을 저는 거의 매일 확인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일은 하고 근데 낮에도 그냥 수시로 보는데 물론 제가 어딜 좀 일 때문에 나가거나 촬영 잡히거나 그러면 하루 종일 낮에는 안 되고 밤에나 오밤중에나 가능하겠지만 일단 거의 매일 합니다. 매일 안 한 적은 아마 거의 없어요. 제가 뭐 하여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있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웬만하면 매일매일, 그리고 심지어는 낮에도 막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유쌤도 그렇고 저희 카페처럼 이렇게 피드백이 빠른 데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아마도.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피드백 바로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 댓글에 그냥 가벼운 인사라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땅게 넘어갈게요. 자, 문제 갑시다. 이건 또 뭐다냐? 단기에 현금으로 받은 수익은 일단 수익으로 처리하고
결산 때 수익 중에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 미경과액. 미경과액이죠. 미경과액을 차기로 넘기는 거죠. 단기 수익에서 차감하여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 차기로 이월시키는 거죠. 차기로 이월시키는 거. 그걸 바로 넘겨주는 거. 단기의 수익에서 빼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걸 바로 이연. 년이 아니고 년이 아니에요. 이연한다. 넘긴다는 뜻이에요. 연장, 연기, 넘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연. 다음 연도로 2월, 차기 2월, 정기 2월 할 때 2월 넘기는 거. 이연. 그리고 수익이잖아요. 수익의 이연. 이거 얘기하는 거지. 즉 선수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수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비용에 이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선급비용. 선급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비용. 이미 현금으로 지출했어. 근데 그 중에 내년 게 있네? 그럼 내년도 걸 잘라서 내년도로 넘겨. 그게 바로 비용의 이연, 선급비용. 그리고 수익의 발생 그러면 미수수익. 단기분에 속하는데 아직 못 받은 거죠. 미수수익. 비용 발생 그러면 미지급비용. 이 얘기는 그냥 척 보면 M입니다. 그래야죠.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그냥 딱 봐도 이연과 해상. 그래서 왜 선의시 미애시 그랬죠. 저랑 강의한 사람, 저랑 공부한 사람들은 선의시 미애시, 그죠? 몰라요? 선급선수는 이연, 미수비지급은 예상, 선의미애, 선의시 미애시. 지금 강의 듣는 분에 선의시도 있을 건데 선의시 미애시, 선의미애 기억납니까? 선급선수는 이연, 미수비지급은 예상. 이거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거꾸로 만약에 선수수익 그러면 선수수익이 뭐냐? 그럼 수익의 이연. 이걸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선급선수 미수비지급, 이거는 우리 시험에 엄청 중요한 거죠. 선급선수 미수비지급. 선급선수 미수비지급. 선급하고 미수는 자산이고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지요. 선급선수 미수비지급. 제가 그래서 우리 강의할 때 T계정으로 여기다가 T계정으로 왜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차변과 대변 구분해 드렸으니까 어디가 자산이고 어디가 부채인지 아시겠죠? 선급선수 미수미지급. 우리는 그냥 이게 바삭해야 돼. 회계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가 나올 거고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내용은 진짜 간단합니다. 딱 보자마자 이번 연도냐 아니냐. 이번 연도 거면 이번 연도에 적고 이번 연도 게 아니라 내년 거다. 그럼 내년도로 넘기고. 이게 단데 이걸 어려워한다 그러면 안 되죠. 비용에 이연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선급비용. 끝. 비용에 이연 그러는 순간 선급비용. 자, 그 선급비용이 어디 있냐? 선급이라는 말이 없네? 아, 여기 있네. 끝. 1번. 선수는 수익의 이연, 미수는 수익의 예상, 미지급은 비용의 예상. 딱 보자마자 선급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론 공부. 그 다음 이것도 종종 나옵니다. 결산 수정사항이 아닌 것은, 여러분 그 볼 때는 어쨌든 중간 수시로 멈췄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랬죠. 스탑, 일시정지했다가 플레이 계속 하면서 문제 제가 풀기 전에 미리미리 풀어보시고, 교재 있으신 분은 교재 먼저 쭉 풀어본 다음에 모르는 거 모르는 대로 건너뛰고 쭉 풀어본 다음에 강의로 듣는 게 효과적이죠. 효과적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결산 정리 사항도 워낙 중요하니까 하여튼 기본서랑 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결산 수정 사항이 아닌 거, 미지급 비용 방금 나왔고, 대손 예상, 대손 추정. 근데 대손 추정인데 대손 발생이라고 나오면, 즉 외상 매출금 회수 불능 이렇게 나오면 결산 정리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건 아니죠. 이 대손이 발생하는 건 기중에 일어나는 회계적 사건이지 결산 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결산하는 날 대손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결산 수정 사항이 아니라 그냥 대손 거래야 그냥. 그 다음 감가상각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 처분이 결산 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기중에 평상시 일어나는 거죠. 결산 때만 처분한다 이게 아니죠. 이것이 답이죠, 당연히. 그래서 처분이 처분하고 대손 발생, 이게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결산 수정 사항이 아닌 거, 그러면 요거나 요거 나오면 이게 답인 거지. 다음 4번. 이건 이제 드디어 계속 나오네. 이제 엄청 중요하죠. 자, 날짜 잘 봐야 됩니다. 10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 36.
1년치가 36이면 눈으로 딱 봐도 한 달에 3만 원이죠. 1년에 12달이니까 비용 처리했대요. 비용 처리했다. X 1년 말에 보험료로 인한 결산 수정분계, 결산 정리분계라고도 하고 결산 수정분계라고도 합니다. 그럼 10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로 처리가 돼 있는 게 포인트잖아요. 보험료로 36만 원이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 따지고 보니까 가만 있어봐. 10월에 줬으면 10, 11, 12 딱 석 달 3개월치만 기간이 경과되었죠. 경과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단기분이죠. 그죠? 근데 나머지 9달치는 미경과되었죠. 미경과된 건 단기분이 아니고 차기분이잖아요. 차기분. 그럼 내년 거니까 내년도로 넘겨야지. 그럼 이미 장부에 10월 1일 날 장부에 써있던 보험료 중에 일부를 내년도로 넘겨야 되니까 빼야죠. 빼야 되니까 답은 3, 4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와중에 1, 2번 찍은 사람은 귀미머리 하나 뽑아요. 얼른. 정신 차려야 돼. 3, 4번 중에 하나인데 눈으로 끝났죠. 뭐 금액 계산할 필요 없이 9달치 미경과 내년도 걸 빼는 거니까 그럼 4번이죠. 뭐 이게 답이고 선급보험료, 선급비용, 선급보험료라고 나오나 선급비용이라고 나오나 엉덩이랑 방등이나 같은 거예요. 원래는 보험료가 선급됐으면 선급보험료, 이자를 선급했으면 선급이자, 임차료가 선급됐으면 선급임차료, 선급수수료, 선급광고선전비, 선급세금, 선납세금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 실기 프로그램에서는 선급보험료, 선급이자, 선급임차료, 선급수수료, 선급광고선전비, 선급세금과분과 선급법인세, 선급 이렇게 나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많잖아요. 항목이. 그래서 실기에서는 통틀어서 그냥 선급비용으로 하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그냥 선급보험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문제가 뭐 밑에도 없네. 만약에 이거 비용 처리가 아니라 여기서 자산 처리가 있죠.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답이 달라지죠. 그때는 답이 1번이죠. 즉 10월 1일 날 차변에 자산 처리했다면 선급보험료, 선급비용, 선급보험료라고 처리를 하겠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면 문제 풀지 마시고 이론부터 하고 오세요. 그럼 선급보험료 자산으로 처리했다. 선급. 근데 결산 때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됐어. 결과적으로 진짜 선급된 거, 요게 진짜 선급된 거죠. 진짜 선급된 건 9달치예요. 근데 36만 원이 선급으로 돼 있네. 진짜 선급은 9달치 27만 원이야. 그럼 27만 원은 선급이니까 상관없는데 나머지 9만 원은 이미 경과돼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산에서 뺄 때는 역분계 반대쪽에 가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간 만큼은 이번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든 비용으로 처리하든 물론 분계는 달라지지만 결론적으로는 단기분 9만 원은 손익계산서로 가고 선급비용은 일단 재무상태표 FP 재무상태표로 갔다가 내년도 차기 손익계산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연도 비용으로 적히는 거지. 어쨌든 결론은 똑같다. 그래서 답은 1번하고 4번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 자산처리법이냐 비용처리법이냐에 따라서 1번 4번 우리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헷갈려 이러면 안 돼. 자유자재로 그냥 자산처리했다 비용처리했다 이것만 봐도 답이 딱 보여야 돼요. 뭐하고 원리가 똑같다? 소모품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이 문제는 얘기 안 해도 답 나오겠네. 1년분 보험료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처리했는데 비용처리법이에요. 그럼 밑에 보지도 않고 일단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그 와중에 2번 4번 찍은 사람은 손 들고 서 있어요. 끝날 때까지. 이번 시간 끝날 때까지 한 손은 써야지. 참 한 손만 들고 있어요. 끝까지 제가 보고 있을 거야.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자, 어쨌든 1, 4번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근데 이게 단기분 보험료가 8만 원이야. 그럼 이 보험료에서 까는 건 왜 까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까? 미경과 됐으니까 까는 거지. 내년 걸. 그럼 미경과를 까야 되는데 단기분이 다른 말로 하면 경과잖아요. 다 8만 원이 경과야. 그럼 경과를 까는 게 아니라 미경과를 까야 되니까 8만 원 쓰면 틀리죠. 2만 원 써야지. 10만 원 중에 8만 원은 경과, 2만 원이 미경과. 답은 1번이고요. 답은 1번이고 만약에 여기에 선급비용 돼 있었어. 여기에 선급보험료라고 돼 있었어. 그러면은 2번 4번처럼 선급보험료 이렇게 대변으로 가야 되고 이때는 경과된 게 8만 원이니까 그때는 2번이 답이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산처리법이냐 비용처리법이냐에 따라 1번이나 2번
어쨌든 둘 다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걸 또 헷갈려 이러시면 안 되고, 아하 그렇구나, 이게 별거 아니네.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자산이 아니면 까는 거고,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비용이 아니면 까는 겁니다.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이번 연도께 아니면 까, 즉 미경과를 까. 근데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자산이 아닌 걸 까는 거지. 즉 다른 말로 하면 경과된 걸 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아니 아까는 미경과로 분개해 놓고 왜 지금은 경과로 분개하고 그래, 에이 된장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 어떤 때는 경과 어떤 때는 미경과야, 아이 신발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니까요. 자산처리법이냐 비용처리법이냐, 이게 포인트야. 뭔지 모르면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이론 강의실 오셔서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시면 돼요. 얘는 또 뭐다냐, 뭐 일단 눈으로 빨리 째려보시고, 결산일에 보험료의 미경과분을 계상하지 않았다, 분개 안 했다, 기록 안 했다. 근데 이를 계상하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변하냐인데, 이미 답은 나왔어. 보험료를 지급했고요, 미경과가 다른 말로 선급비용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선급보험료나 선급비용이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자, 이 문제는 근데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비용처리법인지 자산처리법인지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의신청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일단 특별한 말 아니면 보험료 냈으면 보험료 비용처리법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퍼치나 매치나 미경과액이 발생하면 선급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계상을 안 했대. 근데 계상을 하면이죠. 즉 선급비용을 계상하는 순간, 즉 분개로 위에서 이미 했지만 차변에 그럼 선급비용이 되고, 선급보험료나 선급비용이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그럼 대변에 보험료가 되고, 이게 기본적인 분개잖아요. 그럼 이 분개를 하는 순간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라는 비용이 감소되는 거죠. 비용이 감소되면 당기순이익은 증가되겠죠. 순이익이 증가되면 자본, 이익잉여금도 증가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세금도 많아지겠지. 돈 많이 벌면 세금도 내야 돼. 제 소원이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내지 말래. 넘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선급비용이 얼마, 선급보험료로 계상할 금액 6월 1일부터 12월까지면 7개월인가? 6, 7, 8, 9, 10, 11, 12 7개월. 죄송해요. 코가 간지러워서. 7개월은 단기분. 7개월은 단기분. 근데 미경과분은 그럼 5개월 치네? 그럼 1년치가 36이니까 한 달에 3만원. 5개월 치면 얼마죠? 3, 5, 15, 15만원. 15만원이에요. 그럼 선급비용 15만원, 보험료 15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산 물어본 게 순이익이죠. 순이익이니까 자산은 필요 없고 이거죠. 이거 순이익이 15만원 과대계상, 15만원 증가 15만원 증가 1번이죠.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 얘기가 있는 게 요즘에는 그래서 써 있어요. 비용으로 현금 납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이의신청이 엄청 들어와. 그래서 회계 1급이 시험 제일 많이 보는 급수거든요.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의신청 막 쏟아지기 때문에 그건 건덕지 안 잡히려고 여기다 탁 써놔.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나올 테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말 없으면 비용처리법으로 보고 풀면 됩니다. 왜요? 그럼 할 말이 없는데 회계가 원래 그래. 넘어가고. 그 다음 이거 중요하다. 이것도 잘 째려보고 풀어봐요. 자, 당기순이익이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 사항이 누락되었대. 1, 2, 3, 4가 있어요. 수정 후 순이익이 얼마냐. 자, 정석은 하나하나 분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자 미지급이다. 그럼 이거 분개하면 원래 정석은 분개해야 돼요. 정석 분개하면 미지급이라는 말 보자마자 이건 부채네. 그럼 대변.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비용 8,000원, 차변에 이자 비용이 되죠. 이자 비용 8,000원. 이렇게 분개를 한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순이익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기 순이익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총수익에서 총비용, 수익에서 비용 빼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분개를 하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익은 감소하죠. 이런 식으로 풀어야죠. 원래 정석은. 그리고 임대료 선수분 딱 보자마자 선수금 이것도 분개를 원래는 하는 거지. 원래는 분개하는겨. 그래서 원래는 분개하면 선수는 부채니까 대변. 그럼 대변에 선수 수익이 발생하고 차변에 임대료 선수분이니까 임대료를 까야지.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그럼 이 분계를 했더니 수익이 줄어들어. 수익이 원래 대변인데 차변에 와 있으니까 줄죠. 수익이 감소니까 이익이 줄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계를 하나하나 하면서 수익이나 비용이 어떻게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정석이죠. 이제 공부 이제 초반에는 이것도 미수도 분계하고 성급도 분계해서 비용이나 수익이 증가냐 감소냐를 따져보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그 단계를 조금 어느 정도 지나갔다. 나머지는 이제 두 개는 알아서 하세요. 나머지 지나갔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간편분계법처럼 이런 거 풀 때 간편계산법, 수정전 이익에 쉽게 하는 거 있었죠. 왜 이론 시간에도 정리해드렸잖아요. 수정전 순이익이죠. 수정전 순이익에 뭐는 더하고 뭐는 빼면은 수정 후 이익이 바로 나왔죠. 왜? 수정 후 순이익이 바로 나왔죠. 이거 뭘 더하고 뭘 뺐죠? 더해주는 건 자산. 그리고 부채는 빼는 거죠. 자산은 좋은 놈이고 부채는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은 빼야지.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고. 그리고 수익 더했죠. 수익 더하고 비용 뺐죠. 여기는 없죠. 이 문제는 없지만 이래서 비용 중에 감가상각비, 여기에 감가상각비나 아니면 대손상각비 또는 뭐 저희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비용 나오면 빼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그냥 이제 간편법으로 다 바로 해버리면 미지급 부채잖아요. 부채하는 순간 마이너스. 그다음 선수 부채죠. 마이너스. 미수 자산이죠. 플러스. 선급 자산이죠. 플러스. 끝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정전 이익이 365였지. 저기 막 지워졌네. 365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할 금액이 밑에 거 두 개니까 22,000원 더하고 뺄 거는 2만원이네. 그럼 2,000원을 더하면 되네. 그럼 367이지 뭐. 367이죠. 367 어디 갔네. 3번이죠.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죠? 별거 아니지요? 알고 보면. 정석은 뭐다? 정석은 하나하나 분계하세요. 4개 다 분계. 그리고 공부 지금 시작 단계다. 아직 이제 1회독 정도밖에 안 했다. 그럼 분계 다 하세요. 분계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분계하세요. 무조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4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 실기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실기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시험에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분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세요. 분계 무조건 하세요. 그래서 뭘 보라고? 이거 수익이나 비용이 증가하는 거냐 감소하는 거냐. 그래서 비용이 차변에 있으면 비용 증가, 수익이 차변에 있으면 수익의 감소, 수익 소멸이죠. 소멸. 근데 비용이 대변에 있어 비용 감소, 비용이 감소되면 이익은 증가하죠. 이런 식으로 항상 수익과 비용이 증가 감소를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단계가 숙달되면 이렇게 간편계산법으로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라 이러면 쉽죠.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라 이러면 쉽습니다. 자, 밑에 건 이제 간편법으로 하면 되겠죠. 똑같아요. 수정하면 순이익이 어떻게 얼마나 변동하느냐 그랬죠.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 수익 중 28,000원은 차기 거다. 이 순간 머릿속에는 선수이자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 안 떠오르면 귀밑머리 또 하나 더 뽑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잠 깨야 돼. 빨리. 졸고 있죠? 벌써 졸면 안 돼요. 몇 분 됐다고. 어쨌든 선수라는 말 보자마자 부채니까 마이너스 28,000원. 그 다음 임차료 비용 중에서 50만원은 차기 거다. 이때 머릿속에는 선급 비용이 떠올라야죠. 그리고 선급 비용은 자산이지. 자산은 더해야죠. 그죠? 보험료 중 차기 거다. 똑같네? 선급 비용 더해줘요. 똑같아. 그럼 이거 두 개는 더하고 이거는 빼는 거야. 그럼 60만원 더하고 28,000원 빼는 겁니다. 그럼 572. 572 듣던 거식인데 572가 증가 감소. 증가 이거죠. 됐죠? 자, 다음 소모품.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소모품 겁나 중요한 겁니다. 소모품 진짜 중요한 거죠. 즉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 또 아직도 사용 미사용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야. 자, 아까 위에서 보험료에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을 제가 두 문제인가를 계속해서 분계까지 써드렸잖아요. 그거랑 이거 똑같지. 9월달에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이게 포인트. 그 순간 답이 보여야지. 이것만 딴 거 볼 것도 없이 이것만 딱 봐도 답은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돼. 일단 1, 2번이냐 3, 4번이냐 이거 골라요. 여기서 그냥 이 순간 자산계상법이라는 말 보자마자 머릿속에는 차변에 소모품이었어. 3만원이. 그죠? 그러면 결산분계는 볼 것도 없이 일단 소모품이 대변으로 가야 돼요. 그럼 답은 1, 2번 중에 하나. 그 와중에 3, 4번 찍은 사람은 손 들고 서 있죠. 아직도 손 들고 있죠. 발도 한쪽 들어. 이제
여러분 앉아서 듣잖아요. 앉아서 한 발 들어. 그러면 이제 정신도 집중이 되고 그리고 또 배에 힘도 들어가니까 뱃살 빼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한 손 한 발 다 들어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말 볼 필요 없어요. 일단 여기서 딱 보고 소모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자체가 소모품으로 되어 있다는 자체가 3만 원이 3만 원만큼 자산이니까 미사용됐다는 얘기죠.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론부터 들으세요 빨리. 3만 원이 미사용된 걸로 돼 있다. 근데 결산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정리할 게 없겠죠. 근데 소모품은 어차피 써서 없어져. 장부에는 미사용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중간중간 써서 없어지니까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빼야 돼요. 사용한 만큼 빼야 되는데 문제 보니까 만 원이 남아있대. 남아있는 건 미사용된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여기 있는 만 원을 쓰면 안 되지.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2번이 사용액이 됩니다. 사용액. 그러니까 자산으로 되어 있다. 즉 미사용으로 되어 있다는 말만 가지고도 분계를 찾아낼 수 있어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일단 답은 나왔어요, 그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한 거래. 사용한 게 만 원이래. 그럼 만 원 1번이 답이지. 그 다음에 자산계상법이 아니고 소모품이 아니고 소모품 B였대. 그럼 차변에 소모품 B였던 게 대변으로 가야죠. 그리고 그때는 미사용에 써야지. 미사용에. 그때는 3번이 답이죠. 그때는. 그래서 2번이나 3번이나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산처리법이었으면 자산처리법이지. 자산처리법은 2번. 비용처리법은 3번. 둘 다 자유자재로. 그냥 여기 써있는 말 자산계상법이냐 비용계상법이냐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답을 일단 반은 찾아내야 돼. 일단 1, 2번이냐 3, 4번이냐 반은 찾아내야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럼 공부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헷갈린다고 생각하면 헷갈리는 거야. 말이 씨가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 강의 그 이론 강의 가서 결산 정리 사항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이 이거 헷갈린다고 그래서 사용액, 미사용액 막 이런 걸로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미사용액 4글자, 소모품비 4글자. 사용액 3글자, 소모품 3글자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미사용액이잖아. 이거 미사용액인데 미사용액 쓰면 돼요? 그럼? 만 원 쓰면 돼? 안 되잖아. 이렇게 글자 맞추고 이런 공부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은 좀 죄송하지만 사짜입니다. 포인트는 여기 있는데 자꾸 여기에 포인트를 두니까 헷갈리는 거지. 포인트는 자산처리법이냐 비용처리법이냐 이거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제발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고 하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이제 꼭 회계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헬스를 했어. 헬스, 피트니스 뭘 했어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한 3년쯤 했어. 그래서 웬만한 건 이제 웬만한 트레이너 못지않게 여러분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근육을 키울 건지 체지방을 뺄 건지 아니면 그냥 아니면 프로필 찍으려고 5만 하지든 여러분 반 전문가가 됐는데 오늘 헬스 처음 온 사람이 갑자기 그냥 바벨 들고 막 200kg 들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예요? 잘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저 달리기 갑자기 풀로 그냥 1시간 동안 뛰어 냅둘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냅둬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100kg 저 바벨 들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냅둘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아령드는데 갑자기 제일 무거운 거 주세요. 힘 있으니까 이래. 그럼 냅둘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봐. 안 되죠.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냅다 이런 거 글자 수 맞추고 이런 건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 본질적으로 무슨 처리법인지 그 의미만. 비용 처리법이면 처음부터 썼다고 보는 거고 자산 처리법이면 미사용으로 보는 거다. 이것만 숙지하면 분계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제발 어디 가서 나중에 욕먹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 다음 미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이렇게 영향을 문성하는 걸 많이 틀려요. 사실은 일단 미지급이자라는 말 보자마자 미지급이 부채잖아요. 그럼 대변에 미지급이자 또는 미지급 비용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대변에 미지급 이자가 오는데 차변에 이자 비용인지 수익인지 헷갈려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 주는 건 비용이죠. 지급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비용이죠. 비용이 와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분계를 하는 순간 이 분계를 하는 걸로 일단 해볼게요. 여기는 하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일단. 근데 하는 걸 일단 물어볼게요. 하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이 증가되죠.
그리고 또 이 미지급이자라는 부채가 발생하죠. 부채의 증가입니다. 붕괴를 하면 붕괴를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근데 비용이 발생하면 당기 순이익은 감소되겠죠. 비용이 늘어나니까. 순이익이 감소되면 자본도, 아니 순이익이 나오는데 자본이 왜 나와 그러지 말고 우리 자본 파트 이익잉여금을 배웠잖아요. 이익잉여금, 이익이 줄어들면 자본도 똑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은 없지만 법인세, 세금 이익이 줄면 세금도 줄겠지.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 시험 회계일급엔 안 나오니까 빼고 여기까지 이익하고 자본이 같이 나온다는 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 않았는데 영향으로 틀린 걸 찾으래. 아이 말이 어려워. 일단 하지 않았으면 지금하고 반대잖아요. 근데 맞는 걸 물어봤으면 계속 반대하면 되죠. 근데 틀린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이 나오면 이 문제 정답이겠죠. 즉 여기 있는 건 붕괴를 했을 때 영향. 예를 들어서 비용 증가, 비용 과소니까 아니고 이익 과소, 이익 과대라고 했으니까 아니고 자본이 과소. 자본이 과소되는 건 붕괴를 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죠? 붕괴를 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하지 않았을 때 영향이 아니죠. 뭔 소리야. 어쨌든 다시 하지 않았으면 거꾸로죠. 하지 않았으면 비용은 아니 적어야 될 걸 안 적었으니까 비용이 과소, 왜 이래. 비용이 과소계상이고 비용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은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면 자본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본도 늘어나는데 준다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게 답이고 그 다음에 나왔어야 될 부채가 안 나오니까 부채도 과소계상이 되죠. 붕괴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어쩌고저쩌고 영향 이런 거 나오면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눈으로만 풀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무식하게 이게 붕괴를 써요. 붕괴를 써놓고 붕괴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물론 이렇게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붕괴를 써놓고 생각하면 덜 헷갈립니다. 근데 눈으로만 째려보니까 이 자본, 이 비용 뭐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야. 어쨌든 부채 과소 이런 거 다 여기 써 있으니까 뭐 더 안 해도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교재는 여기까지 있고요. 최근에 나온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없네. 바로 재무제표네. 결산수정상 붕괴는 없구나. 없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안 나오진 않아요. 지금 제가 써놓은 건 101회 100회 이후 것만 써놔서 100회 이전 90회 때나 80회 때 이런 거는 나왔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건 기출문제 참조하세요. 카페 오시면 과거의 기출문제 강의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결산수정상 엄청 중요한 거, 즉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 특히 소모품이나 보험료나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 한 번만 딱 깨우치면 평생. 제가 이거 배운 게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걸 지금까지 써먹는 거야. 그때 다행히 저는 이걸 깨달았으니까 선급선수 미수 미지급을 헷갈린 적이 없어요. 이번 연도 거냐 아니냐 그걸 알았고 그 다음에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을 다행히 제가 사부님을 잘 만나가지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지나도 써먹는, 몇십 년, 아우 슬프다. 어쨌든 몇십 년 지나는 데까지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깨우치면 까먹을지 않은데 자꾸 요령피니까 세 글자 네 글자 막 이렇게 공부하니까 까먹는 거예요. 한 번 기억으로 평생 안 까먹는 공부를 할 거냐, 열심히 요령피다가 지나면 까먹고도 이렇게 할 거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이래서 결산수정사항 붕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 수고하셨습니다.